인공지능이 제일 좋은 활용처는요. 네. 복잡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업무예요. 아. 그런데 그동안은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그걸 처리해서 그걸 알려준 건데 네. 바로 이럴 때 인공지능이 제일 대체가 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즘에 사실 챗 GPT 열풍이 뭐 어마어마한데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아진다는 느낌? 얘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게 막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 작동 원리가 뭡니까? 예, 이게 우리 인간처럼 연산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얼마인지 1 더하기 2가 얼마인지를 이제 한두 번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달이 되죠. 네. 그런데 챗 GPT는 아주 단순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기 위해서도 네. 아주 쉽게 예를 더 표현드리면 수많은 샘플을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했지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직접 계산한다기보다는 네.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데 동시에 보는 샘플이 몇십만 개, 몇천만 개, 몇백만 개가 되는데 네. 1 더하기 1에 대해서 대부분 2라고 답변을 하네? 그러면 나도 2라고 답변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똑똑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지난 한 30년 동안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나서 네. 우리가 그 웹상에서 또는 앱상에서 수많은 흔적들을 남겼잖아요. 네. 그 흔적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어떤 히스토리와 어떤 뭐 지혜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취합해서 답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짜 똘똘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되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군요.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가 산업 전방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챗 GPT 말씀드렸으니까 인공지능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그동안에 이거 교수님 인공지능 그냥 그거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아니에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옛날에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 네. 내가 코딩을 하고 코딩을 바라보고 그 안을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 챗 GPT는 초딩도 이용하죠. 그러니까요. 왜? 우리 애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연어로 지시하고 자연어로 결과를 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요 인풋을 넣는 것과 아웃풋을 얻는 그 방식이 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드디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네. 전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직원들을 계속 뽑을 필요가 없네. 아. 그냥 이제 네. 저 텔레마케터 친구들 한 30분 죄송하지만 저 다 내보내고 챗 GPT 솔루션 기반으로 하나 뭐 발주해서 쓰면 내가 훨씬 단가 줄이겠는데 네. 요거부터 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거는 이쪽 산업에 빅뱅을 일으키고 이쪽 산업에 추가 투자나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챗 GPT가 되게 좋은 게 우선은 그 출판 시장에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같이 책을 쓰니까 뭐 쓰는 시간이 뭐 한 3분의 1로 줄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저자로 챗 GPT를 넣어달라. 뭐 이런 어차피 인쇄 안 나누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가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과 확실히 세상을 달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달리한다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산업이 반도체예요. 네. 챗 GPT는 아까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지 말씀 주셨죠. 네. 무식하게. 무식하게 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동안 반도체를 철저히 수요했던 건 그동안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연산을 해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엔터를 쳐야 걔가 연산을 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에게 연산을 지시하고 반도체를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무식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용량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또 한 번의 붐이 일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예요.
그러면 이 챗 GPT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바꾼다. 특히 이제 단순 보조 업무, 사무 보조가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게 보세요? 그거부터 없어지기도 하고 네. 또 윗단에서도 지금 고민이에요. 윗단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체계화된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네. 사실 전문 영역이에요. 뭐 의료,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의사. 그다음에 뭐 관세사, 네. 그다음에 변리사 네. 이런 거 다 DB가 되게 체계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라이징해서 특정 분야의 챗 GPT와 접목을 시켜버리면 마치 인턴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레지던트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인원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네. 정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정확도가 높나요? 야, 그래서 이것도 또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네. 제가 왜 우리 부익남님만 뵈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하는지 잘 불편한 모르겠어. 진실을 많이 말해주세요. 챗 GPT 때문에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챗 GPT는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영원히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물론 그 오류가 나거나 바이어스가 생기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긴 할 겁니다. 네. 얘도 학습을 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답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이거 아니야 다시 조사해봐 하면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까지도 학습을 하니 계속 정교화되긴 하지만 네. 100%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챗 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하이브레인들, 역량 있는 사람들, 네. 능력 있는 사람들, 라이센스를 먼저 확보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코스트는 줄고 네. 일은 수월해지고 네. 내가 더 많은 일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가가치는 더 늘고 이제 막 따서 네. 원래는 그 대표 변호사님 밑에 15 변호사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챗 GPT가 하는 역할을 내가 하면서 경력 살려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없네요. 거죠. 야,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신뢰도를 확인할 사람은 또 필요한 거고 네. 그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인공지능이 제일 좋은 활용처는요. 네. 복잡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업무예요. 뭔지 이해하셨죠? 네. 의사는 네.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네. 의대 본과 예과 다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까지 따야 드디어 어디 가서 집도를 할 수 있는 게 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큐베이팅을 하느냐. 한 사람을 진찰해서 병명을 확진을 하려면 네. 그 수많은 변수들 열, 그다음에 체온, 그다음에 네. 뭐 통증 이걸 다 보고 수백 가지의 병명 중에서 줄여서 죄송하지만 그냥 감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다기하죠. 네. 그런데 결국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징후들을 다 보면 결국 이건 병이 이거야.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그걸 처리해서 그걸 알려준 건데 네. 바로 이럴 때 인공지능이 제일 대체가 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챗 GPT와 같은 영역을 사자 직업들의 큰 도전을 하는 매개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자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의 대체가 빠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루틴한 수준의 컨텐츠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거예요. 네. 우리가 신문 기사들을 종류를 몇 가지 나누는데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해서 네. 그냥 육하원칙 전달해 주는 거. 언제 누굴 만나서 어떻게 네. 했고 어떻게 됐습니다. 네. 이런 기사 단신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만 작성하는 기자분들은 네.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뭐 일기예보 같은 것들도 예, 맞습니다. 많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루틴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더 이상 아나운서 안 뽑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고 있으면 네. 그냥 저 보이스 목소리로 대신 해주는 건데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여의도 맨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안 나오고 다큐멘터리처럼 영상만 나오는 코너들이 있어요. 네. 그거 읽어주는 게 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긴 네. 하나. 바로 AI가 대체해 준 거예요. 네. 네. 그 댓글 보니까 네. 좀 제대로 읽으라고 막 제가 읽은 게 왜 이렇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읽냐고 막 이렇게 네. 댓글이 달리던데요. 그래서 이 제가 읽은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읽은 건데 네. 점점 그 기술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5년 전에 그걸 차용해 보려고 했더니 네.
300자 이상은 그게 기술이 안 된대요. 근데 벌써 그게 극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나 읽기의 어떤 자연스러움도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선 네. 교수님 원하면 교수님 자체 복제해 드릴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 네. 영상까지. 네, 바쁘시면 나오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 어차피 저희 갖다 드렸고 네. 그리고 목소리와 똑같이 입도 맞춰줄 수 있대요. 또 맞추고. 해드려요. 그런데 이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요.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 얼굴인데 내가 얘기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 또 그건 좀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루틴한 컨텐츠는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챗GPT를 가지고 뭔가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산업군이나 어떤 뭐 회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일 가까운 것도 얘기해 볼까요? 어디? 유튜브 사업이에요. 유튜브 사업. 네. 제가 만약에 유튜브만 모아서 관리하는 그 무슨 회사라고 하죠? 그런 회사. MCN. 네. MCN 회사를 만든다면 네. 한국의 유튜버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이유가 그것도 한국의 유튜버인데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 대표적으로 과학 채널들. 네네네. 블랙홀의 기원이라든가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GMO 식품의 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한국인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미국의 유튜버들이 만든 블랙홀의 생성과 한국 유튜버들이 만든 블랙홀의 생성 그리고 유럽 것도 다 봤어요. 야, 영어권 국가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한국 거 컨텐츠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정말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친한 외국인 학자들에게 혹시나 이게 제 손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니까 야, 이 한국에선 이걸 블랙홀의 탄생을 아니면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양자역학을 이렇게 비해서 이렇게 이해시켜서 했더니 와우 소리가 해요. 그래요? 내가 너랑 나랑 같이 봤던 미국 유튜브 그 핫한 채널보다 야,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직관적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챗 GPT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조만간 메이저 한 6개 언어로는 저절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번역이 돼요. 그렇죠. 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어를 안 배워도 됩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어 정도는 하여튼 그래서 메이저 언어로 번역이 가고 그다음에 지금 번역이 제일 앞당겨지고 있는 나라 언어들 중에서 동남아권도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한국의 유튜버들 중에서 그동안 최상위 랭커들은 철저히 로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였는데 바뀌는 거죠. 그러네. 우리는 다 팔아봐야 5천만이야. 여의도 맨션도 부잉남도 5천만인데 그렇죠. 이제 이 기술이 생기면 베트남 버전, 뭐 독일어 버전, 영어 버전, 일어 버전.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의 소상공인들 중에서 글로벌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챗 GPT와 자연어 처리, 자연어 번역 능력이 결부되면 이거 뭐 CJ 하나 생기는 그러네요. 거 아닌가? 이 목소리인데 알아서 영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알아서 번역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조만간 생길 것이다. 네. 저는 그 빅뱅이 한국에 다시 한번 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음지에서 유튜브가 다 음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뒤에서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이걸로 내가 승부 봐야지 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던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긍정의 부분을 또 보시면 또 챗 GPT가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박종호 교수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부터 뭐 세계 경제 그리고 챗 GPT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명지대 박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